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4화는 내과에서 목욕하는 순이 성황당 소설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정비석 씨가 쓴 성황당 표지고요. 여기는 이제 그 그림을 넣어봤습니다만은 내과에서 목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젖가슴 새로 흐르는 땀방울. 70년대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주사와 칠성이라고 하는 두 남자가 나오고, 그래서 한 여인과 두 사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순이가 칠성이와 눈이 맞아서 또 도망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서 성황당, 이제 그 민속 신앙의 신이죠. 그 역할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작가 정비석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젖가슴 새로 흐르는 땀방울. 오늘 이야기는 그 본문의 소설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산속의 봄은 유난히 짧다. 뻐국새가 울어 봄이 왔나 보다 하면 벌써 두견새와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고 뒤이어 매미가 맴맴맴하고 한가로운 산속의 여름날을 돕는다. 한나절이 되자 날은 점점 무더워왔다. 손이나 아궁이 속을 한참 휘저 불을 되살리고 나니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고 전신에 땀이 물 흐르듯 하였다. 뻐국새, 두견새, 꾀꼬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산속에서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고, 그러니까 순이는 깊은 산속에서 숯을 구워서 생계를 꾸려가는 현보라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전혀 때묻지 않은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벌거벗은 옷통에서도 젖가슴새로 땀방울이 줄줄 흘렀다. 순이는 저고리를 벗어서 이제 개울가로 내려왔다. 치마와 배바지, 말하자 실로 짠 바지죠. 배바지마저 홀홀 벗어 도리에 내던지고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순이는 젖통까지 물속에 잠궈서 세수를 하고 나서는 어깨와 목덜미에 물을 끼얹고 가슴을 씻었다.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리고 나서 옷을 입으려고 바위에 앉으려니 바위가 몹시도 따가워 햇빛을 받아서 그랬겠죠. 찬물을 두어 번 끼얹고 앉았다. 그리고 어떤 곳으로 와서 달려와 보니 분명히 도리에 놓아둔 옷이 없어졌다. 여기서 이제 김주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때 벼랑간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아래를 가리우며 맞은편 언덕을 쳐다보니 단코바지, 일본 순사가 입었던 위는 펄렁하고 밑은 단추 같은 걸로 이제 여미에서 꽉 붙게 만든 바지를 단코바지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입은 살림 가수 김주사가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순이의 옷을 쳐들어 보인다. 제길 망할 쌍놈의 새끼 속으로 이렇게 욕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그럼에도 김주사가 가까이 오자 순이는 돌아서며 발을 동동 굴렀다. 풀밭에 옷을 내던진 김주사는 숯가마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간다. 순이가 재빠르게 바지를 주워 입자 달려온 김주사는 순이의 저고리를 빼앗아 들었다. 순이는 저고리를 다 입고 나서 숯가마의 아궁이에 장작을 몰아넣는다. 김주사는 순이에게로 덤벼들어 순이를 휘어 넘기려 하였다. 말하자면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죠. 순이는 더 참을 수 없어 쌍개 같은 놈이 하면서 산의 면판을 휘갈기고 언덕길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온다. 두 남자가 등장하는데 현번의 집에 늘 놀러 오는 사람 중에 순이를 눈에 걸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이제 김주사고 또 한 사람은 산 너머 광산에서 일하는 칠성이었는데 칠성이는 돈벌이는 김주사와는 못해도 생긴 폼은 김주사 10곱, 10배나 더 잘생겼다. 그러기에 마음을 허락하자면은 김주사보다는 오히려 칠성이 편이었다.
이틀이 지나자 산림관수 김주사가 읍내 순경과 함께 현보를 잡으러 왔다. 현보는 얼빠진 사람처럼 발뿌리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따라온 김주사만이 뜻있는 웃음을 빙글빙글 순이에게 건네고 있었다. 마치 악마 같은 미소죠. 한 여인과 두 사내인데 순이는 어느 날보다 퍽 늦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집에 아버니 김주사가 아랫목에 자빠져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우니까 자빠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현보가 나오고 못 나오고는 내 말 한마디면 그만인데 순이 와 그리 고집을 부리노. 응, 별꼴 사보 같다. 순이는 사내에게 눈을 흘겨 보이고는 밖으로 달아나왔다. 어둠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현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칠성이가 찾아온 것이다. 칠성이가 들어오자 김주사는 침먹은 지네가 되는 것을 보고 순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이 지네라고 좀 징그러운 벌레인데 지네가 침을 먹으면 힘을 제대로 못 쓴다고 그래요. 두 남자는 서로 엎치락뒤치락 뒤치었다. 어, 싸우는 겁니다. 그 바람에 등잔불이 휙 꺼졌다. 순이는 밖으로 뛰어나왔다. 칠성이와 함께 도망치는 순입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남편 현보는 돌아오지 않았다. 칠성이는 전날 밤 김주사와 싸우고 가서는 나흘째 오지 않았다. 한낮이 겨우자 한낮이 지나자 더위는 찌는 듯하였다. 순이는 우통을 벗은 채 나무를 하다 말고 그늘진 풀밭에 펄썩 주저앉았다. 그때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맞은편 숲속에 칠성이가 서 있었다. 김주사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도망쳤던 칠성은 현보가 3년은 감옥에서 지내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과 함께 도망칠 것을 종용한다. 칠성이 가져온 분홍 항나적삼이라고 하는 것은 명주나 모시 무명의 실성을 이용해서 짠 윗도리에 입는 호독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박색 몽메린스, 스페인어인데 순무로 짠 얇고 깔끔한 면직물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당시에 좋아했던가 봐요. 이 치마에 마음이 이제 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칠성을 따라 나서는데 흰 고무신까지 받쳐 신고 나서니 잠깐이나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둘은 저녁 때야 300리, 120km 길을 떠나게 됐는데 낮에는 김주사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야반 도주를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집 생각이 나옵니다. 30리쯤 걸었을 때 순이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문득 천마령, 아마 북한에 있는 거기에 이름인 것 같아요. 천마령 앙골짜기 자기 집이 그리웠다. 오막살일망정, 아방궁. 아방궁은 아시다시피 진나라 때 진시황이 건립했다고 하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궁전, 호화로운 집의 대명사죠. 아방궁 부럽지 않게 정다운 그 집이었다. 지금쯤 앞산 뒷산에서 부엉새, 접통새가 울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고우는 입은 기쁨도 사라졌다. 불현듯 남편 현보가 그리웠다. 이제 성황님이 등장합니다. 그 제목이기도 하죠. 성황님은 선왕당, 마을의 일종의 수호신이라고, 민속신앙이죠. 성황님께 어젯밤 그만치나 치성을 올렸고,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죠. 또 오늘 아침에 까치도 짖었으니, 까치가 온다는 것은 아침에 특히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믿어졌어요, 옛날에. 그러니 지금쯤은 현보가 집에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여겨졌다. 또 성황님의 벌에 대한 무서움, 그냥 외간 남자가 도망친 데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도 있겠죠. 그래서 순이는 고무신을 벗어들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서 휑하니 다름질치기 시작하였다. 집 앞에까지 다다랐을 때 문득 에헤마는 귀에 익은 남편이죠. 현보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 성황님. 그때 접동새가 울었다. 부엉새도 울었다. 늘 듣던 울음소리였다. 그러나 올밤 따라 새소리는 순이의 가슴 파고드는 듯이 정다웠다. 정비석 선생의 상황당의 이제 소설 내용을 이제 요약해 봤는데요. 자, 아까 작가 정비석은 어떤 분인가? 1911년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살았는데요. 평안북도 용천 출생이고 중앙신문 문화부장과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직책은 해방 후의 일이겠죠. 일본 니혼대학에 입학했지만은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193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 성황당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45년 이후로 그 유명한 자유부인, 한국 최초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학 교수 부인이 잠깐 바람이 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문학 TV에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 손자병법, 소설 초안지 등을 썼습니다. 1940년대 초에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돌아와 쓴 수필 산정무한이 유명하죠. 이게 1960년대 이후에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문장입니다. 그러나 1940년대 매일 신보 기자로 있으면서 친일 행각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필 국경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내 나라 일본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문학 분야의 이제 친일 인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친일 인사 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매국 인사,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인사, 사람들, 중청 관리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황당에 대해서 작품을 잠깐 들여다보면 1937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신춘현상문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으로 1월 14일부터 26일 사이에 발표가 연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비합리적인 사고, 자연 친화, 원색, 성욕 이런 것들이 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소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황 혹은 선왕당이라고 선왕이라고도 하는데 민간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어지는 마을 신이에요. 그래서 신수 나뭇가지에 오색 천을 묶는다거나 쌓아놓은 돌무더기에 재를 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은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 소설의 배경은 일제시대고 공간은 평안도 천마령 부근의 어느 산골 마을이며 토속 신앙과 원시적인 본능 세계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동화, 예를 들면 냇가에서 목욕하는 순이라든가 나무와 짐승, 꽃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순이는 순박한 산골 아낙네고 현보는 순이의 남편이고 김주사는 유부녀인 순이를 극탈하려다가 실패한 산림 간수원이고 칠성이는 탄광에서 일하는 젊은이고 유부녀인 순이를 유혹해서 야반 도주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구워서 파는 현보의 아내 순이는 때묻지 않은 인물로 나옵니다. 목욕을 하고는 바위에 앉으려니 못이 없어져서 보니까 능구렁이 김주사가 옷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덤벼드는 김주사의 면전을 휘갈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이제 읍내 순경과 함께 김주사가 나타나서 이제 한바탕 좀 쫓아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칠성이하고 김주사가 뒤엉켜서 말하자면 싸우는 장면입니다. 감옥에 갇힌 현보 이야기가 나오고 칠성이와 함께 도망칩니다. 순이가. 그러다가 불현듯 밀려드는 집 생각과 현보 생각에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 현보가 있었다. 작가 정비석은 자유부인, 소설 손자병법 같은 이런 소설집을 남긴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만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이 된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썼던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란 책을 기반으로 했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가 또 철학TV도 방영 중에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